자본주의는 맑은 날에는 우산을 빌려주고 비가 오는 날에는 그 우산을 빼앗는다 라는 문구 말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특징을 이해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소년생입니다. 제가 평소에는 얼굴 없는 유튜브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얼굴이 없는 것도 이상해서 간단하게 저랑 닮은 캐릭터를 이렇게 만들어서 영상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좀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특징을 보고 현재 부동산 시장, 미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한번 제 생각을 말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죠. 자본주의는 인간이 만든 제도입니다. 따라서 완벽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우리는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경제적 자유를 꿈꿀 수가 있겠죠. 자본주의라는 경제 시스템도 결국 인간의 심리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365일 내내 안정한 상태가 아닙니다. 항상 정상적인 상태일 수 없죠. 따라서 당연히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또한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심리에 의해서 물질의 가격과 가치가 계속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비정상적으로 폭등을 하기도 하고 비상식적으로 폭락 을 하기도 합니다. 자본주의 시스템 특징을 통해서 현재의 한국 부동산 시장과 미래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제 생각을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본주의 특징은 바로 사유재산권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사유재산권을 중요시합니다. 개인이나 기업은 자본과 자산을 소유하고 이를 투자하고 운영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죠. 사유재산권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살고 있는데 사유할 재산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유재산권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사유재산권이라는 것을 누릴 수가 없겠죠. 하지만 너무나 당연한 특권이라고 여겨서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산을 소유하지 않고 투자하지도 않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사유재산에 대해 경멸하죠. 사유재산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하고 모든 것을 공평하게 나누어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두 번째 자본주의 특징은 바로 시장경제입니다. 시장경제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본주의는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장이란 무엇인가요? 시장은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수요자, 두 번째는 공급자, 그리고 이들 사이의 거래, 이 세 가지 말이죠. 여기서 이 거래는 인위적인 거래가 아닙니다. 강제적인 거래도 아니죠. 수요자와 공급자, 필요에 의한 자유로운 거래입니다.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만족하는 상태에서 가격은 결정되겠죠.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자, 매도자, 그리고 이들 사이의 거래,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이들 사이의 계약. 앞서 말했듯 사실 시장이라면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자연스럽게 가격이 형성됩니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고 반면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상승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최근 부동산 시장을 과연 시장경제로 구성된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진정한 시장이라고 저희는 부를 수 있을까요? 지금의 시장에서는 가격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의 부동산은 너무나 비싸다, 하락해야만 한다는 식으로 인위적인 개입을 통해서 가격을 바꾸려고 하죠. 지금의 부동산 가격은 어쨌거나 수요자, 공급자들에 의해 시장 논리에 의해 형성된 것인데 말이죠. 특정 기간 동안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대출 시스템을 막았습니다. 지금까지 잘 굴러온 세금 시스템도 바꿨죠. 어떻게 해서든 가격을 막기 위해서 다른 정상적인 시스템을 막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자본주의 속성을 믿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개입을 한다고 해도 인위적으로 시장을 제어하려고 해도 오랜 기간 동안은 그들의 손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에서 중요한 요소인 공급자가 없기 때문이죠. 분명 인위적인 개입은 비정상적인 상태로 만들 것입니다. 세 번째 자본주의 특징은 이윤 추구입니다.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는 이윤 추구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과 개인은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며 이를 통해서 경제 성장과 혁신이 촉진되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죠. 임대인 민간 사업자는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서 이윤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임대인, 민간 임대자가 된 이유는 어쨌거나
자신들이 이윤을 얻기 위함이죠. 하지만 지금은 이윤 추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의 부동산에서 그들이 살아남는 것만 하더라도 다행이겠죠. 따라서 그 누구도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서 그들의 전세를 공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윤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그들이 언제까지 공급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스스로 이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비로소 공급자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경쟁입니다. 경쟁은 자본주의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경쟁은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동산 매매가 오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부동산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한 지역에 한 아파트에 투자자들이 몰리면 그들 스스로 경쟁을 해야만 했었죠. 이러한 경쟁은 소비자,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즉 임차인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했었습니다. 더 좋은 지역의 더 좋은 지역, 더 좋은 아파트, 인테리어가 된 깔끔한 아파트, 더 저렴한 가격이라는 선택지 말이죠. 이러한 투자자들의 경쟁은 임차인들에게 맞춰줄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투자자들의 경쟁이 불가능합니다. 경쟁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개개인의 생존이 더 중요하죠. 생존이 밑바탕되어야 경쟁이라는 것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미래의 부동산 시장에는 경쟁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쟁이 없는 시장에서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입니다. 자본주의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강조합니다. 개인은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경제적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나마 최근 거래가 조금씩 일어나면서 분위기는 나아졌지만 한창 거래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매수 매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부동산의 매수, 매도, 그리고 전세, 월세라는 선택지를 자유롭게 손쉽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후를 위해 집을 이용하라는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나옵니다. 자본주의는 맑은 날에는 우산을 빌려주고 비가 오는 날에는 그 우산을 빼앗는다 라는 문구 말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특징을 이해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자본주의 시스템의 특징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